요즘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35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수치입니다. 25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1일 신규 사망자 수는 약 24시간 동안 2,7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핫스팟이 된 수도 뉴델리에서는 하루 동안 역대 최고치인 357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이날 인도의 신규 사망자 세계 순위는 브라질 2,986명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불과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종식을 눈앞에 둔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2월 초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대로 줄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성공적으로 잡혔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승객들 가운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도에서 들어오는 여객기 운항을 중단시키는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아세안은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의장 성명 부속 문건 형태로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의 이날 합의로 군부 쿠데타 이후 악화 일로로 치닫던 미얀마 유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오후 자카르타의 아세안 3국 청사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이끄는 민 아웅 플라잉 최고사령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6개국 가운데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 3개국 정상은 불참하고 외교부 장관들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3개국 정상이 불참하면서 아세안 참관 속 재선거 조기 실시와 같은 극적 타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지만 플라잉 최고사령관이 다른 정상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발언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의장 명의 성명을 도출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플라잉 최고사령관은 주어진 발언 시간에 미얀마 내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시민과 민주진영은 플라잉 최고사령관의 정상회의 참석 자체를 반대하며 반인륜 범죄자, 살인자를 초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해 초청했을 뿐 정부 수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날 플라잉 최고사령관과 정상들이 5대 합의를 내놓음에 따라 미얀마 사태에서 아세안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엇갈린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21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회복으로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5년 12월 한일 합의도 이들이 지난 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에 대해 한국 헌법과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한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 쪽이 주장한 국가 면제론, 즉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그 의사에 반해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은 국제인권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된다며 종래 제한적 국가 면제론에 따르면 이런 요건에 해당해도 국가 면제가 인정되지 않지만 국제관습법이 변경되면 달리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명모 국내 총생산 규모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후퇴한 가운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2019년 12위에서 2단계 올라섰습니다. 21일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명모 국내 총생산은 1조 6,309억 원 달러로 전년 1조 6,467억 달러에 비해 158억 달러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막대해 국내 총생산도 크게 감소해 순위는 10위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 규모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브라질, 러시아는 한국보다 앞선 각각 9위, 11위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면서 한국보다 뒤처졌습니다. 브라질은 9위에서 12위로 3단계가 하락하며 11위인 러시아에도 밀렸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1%였습니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빅4를 비롯해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는 2019년 2조 8,705억 달러에서 지난해 2조 7,808억 달러로 후퇴하면서 영국의 5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코비드-19 감염이 급 확산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승객들 가운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3일부터 한 달 동안 두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객기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코비드-19 확진자가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4월 22일 밤 12시 이후 양국의 모든 상업 및 민간 여객기 운항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개인보호 장비의 수송은 계속될 수 있도록 화물 운송은 계속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는 지난 2주 동안 적어도 32대의 델리 항공편과 2대의 파키스탄 항공편이 도착했으며 수십 명의 승객들이 검진 결과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인도에서 캐나다로 오는 백신 출하 역시 적어도 6월까지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 NACI는 4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NACI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당분간 40세 이상에게만 계속 투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장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온타리오주는 연령 기준을 낮추라는 권고를 환영하지만 현재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백신 확보량이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과거 NACI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했던 희귀 혈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5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이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이날 한 60대 남성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희귀 혈액 응고 사례를 처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럼에도 백신으로 인한 혈액 응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40세 이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확대했으며 이후 접종 횟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은 약국과 패밀리 닥터를 통해 보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남자 봅슬레이 올림픽 챔피언 알렉스 코파츠 선수가 코비드-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지난 21일에 런던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산소호흡기로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파츠는 병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끔찍하다, 이렇게 무덤에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온타리오 런던 출신의 코파츠는 한국 평창에서 열린 2018년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2인승에서 저스틴 크립스와 함께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캐나다 팀은 당시 독일과 동점을 해 공동 금메달을 땄습니다. 코파츠는 토실리주맙이라는 약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았고 기침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코파츠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오한이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전날과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장난인 것은 과학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스크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위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코파츠는 며칠 더 병원에 있을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파츠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적 효과는 내가 산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